김해공항 개발과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조종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 일단 김해공항은 개발하기에 제약이 많아. 첫째, 김해공항 군사공항이야.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겠지? 그런데 이 군사공항을 활발히 운영하려고 개발한다고? 지금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군공항을 개발한다고? 그럼 개발하려면 국토방에 딱 전략적 중요한 위치일 텐데 현재 군용기하고 군사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 지난 정부 때 롯데타워를 짓는다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틀어버리더라고. 돈을 위해서라면 와 기본적인 것도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묻는 거야. 둘째, 서클링 어프로치에 필요한 높은 기상 조건으로 착륙이 제한받아. 공항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국 항공사의 서클링을 돌다가 산에 충돌한 사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안전 요소로 맞는 이야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산으로 인해서 남쪽 방향 성분이 15나트 이상 될 때 남쪽에서 들어와서 산 안쪽으로 서클링을 돌아서 내리게 되는데 그때 기상 조건이 시정 3마일에 셀링 1700피트 이상이 필요하거든. 즉 산 때문에 갖는 높은 기상 조건이 실질적인 이유지. 셋째, 공항 트래픽 간격이 너무 멀어. 현재 김해공항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 들어갈 때 트래픽 간격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멀어. 활주로 2개면 5마일 분류해서 2분에 한 대씩 내리고 활주로가 하나면 7마일 분류해서 3분에 한 대씩 내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김해공항 활주로가 2개인데도 10마일 혹은 7마일에 한 대씩 4분이나 3분에 한 대씩 착륙해. 그래서 공중에서 트래픽이 많이 되게 하는 편이야. 북쪽 방향으로 내릴 때도 이 경향은 똑같아. 관제가 민과 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이런 문제는 활주로가 신설돼도 공중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트래픽 플로우가 늘어나도 지상에 파킹할 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뜨는 비행기가 그 플로우에 맞춰서 이륙을 해서 파킹 공간을 비워줘야 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슬롯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항공편을 늘릴지 줄일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지. 최대한 맥시멈 플로어를 예상해보고 지상의 운영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터미널 공간이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가 나올 거고 그것이 그 공항 수용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야. 넷째, 24시간 공항 사용이 불가능해.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항 운영이 제약이 많아. 물류 중심의 공항이 되려면 대형 화물기 운항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여객기가 이용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 공항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야간 시간대 운영이 필수적인 거지. 지금 김해공항 트래픽이 밀리는 이유도 아침 6시 공항이 오픈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에서 오는 비행기들이 매일 아침에 줄을 서서 공중에서 30분 동안 대기하면서 착륙하거든. 공항 발전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이 필연적인 거야. 그런데 현재 소음 문제로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번째, 위험성 있는 신설 활주로 계획이야. 앞서서 말한 이제 서클링의 높은 기상 조건 때문에 기상 조건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리기 위해서는 직진입하는 경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이 틀어져 있는 활주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 활주로를 만들어서 출도착을 현재 기존의 활주로와 나눠서 운영하자는 이제 안이 나온 건데 신설 활주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고홀한다 할 때 앞에 산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를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고홀한다 하거나 이륙할 때 엔진 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트랙으로 그 장애물들을 빠져나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런데 신설 활주로는 남쪽 방향, 북쪽 방향 모두 이륙 중에 엔진 아웃 상황에서 장애물 위험성이 엄청 높아. 그리고 북쪽 방향에서 이륙하면 엔진 아웃이 되면 장애물을 못 넘어갈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산을 다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분명 36에서 어프로치하는 비행기와 겹칠 거야. 그래서 신설 활주로는 남쪽 방향 착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공항 트래픽 흐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장애물 충돌 문제로 인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활주로 길이를 말할 때 뜨기 위해서 활주로에서 밀어주는 힘, 그리고 올려주는 힘, 장애물을 넘겨주는 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 이 뜨기 위해 밀어주는 힘, 이게 사람들은 이륙거리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륙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활주로에서 이상 상황에서 결심해서 활주로에 쓸 때 그 제동거리까지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김해는 이 거리를 다 충족될 거야.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올려주는 힘과 넘겨주는, 장애물을 넘겨주는 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안이 가덕도 신공항인 거야. 신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근데 살펴볼 문제들이 있어. 첫 번째,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 건설이 가능한가? 일단 공항은 땅이 있다고 짓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주로 방향을 선정해야 하거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앞바람을 맞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바람이 옆에서 불면 이착륙에 많이 제약을 받아. 제주공항의 겨울철에 운항을 못 하잖아. 그 이유도 다른 공항들은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를 건설했는데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제주공항을 설치하다 보니까 겨울철에서 북쪽에서 강풍이 불 때 측풍 성분이 되니까 이착륙에 많이 제한이 되는 거지. 아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북서풍과 남동풍 영향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가덕도도 남북 방향의 활주로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가덕도의 남북 방향 활주로 건설이 가능한지를 봐야지. 둘째, 공영 문제가 김해공항에 발생하지 않는가를 봐야 돼. 남북 방향의 활주로를 건설하더라도 공중에서 가덕도가 김해공항과 가까워서 공역이 분명 겹칠 거야. 그래서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봐야 돼. 군사공항의 제한성을 극복하려고 가덕도로 옮긴 건데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문제를 똑같이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봐야지. 세 번째,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의 지출 가능성이 있어.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그 효과를 보려면 활주로는 개수가 최소 2개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2분에 1대씩 내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상에 그 트래픽을 수용할 넓은 램프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려면 여객청사 규모 정도의 큰 화물청사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현재 가덕도 부지로는 아마 택도 없을 거야. 신공항 역할을 수행할 정도의 의미가 있으려면 정부가 발표한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투자 대비 경제적 이득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동남아권 물류 중심의 공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건 정치인들이 이제 관심 끌려고 말하는 거고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지. 물류 중심이 되려면 화물기가 많이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화물기로 수송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화물기로는 시간을 다투는 상품이 딱 경쟁력인 제품들이야. 핸드폰, 반도체 같은 IT 제품, 그리고 의류 같은 패션 제품들이 항공에서 대량 수송을 많이 해.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가덕도 공항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효과들이 늘어나냐를 살펴봐야지. 이것이 지방 산업과 연관 가능성이 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화물기로 화물 수송하는 항공사들이 전 세계 몇 군데 안 돼. 이 항공사들에게 부산이 거점 공항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걸 꼭 살펴봐야 돼. 큰 경제적인 이득이 없잖아? 그러면 공항을 지어놓고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배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제 7조 원이 넘는 나라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어서 각자 이해관계들이 다르겠지.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당선할까만 생각할 거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땅값에만 이제 관심이 있을 거고 공항 건설 관련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아이씨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조종사 한 사람으로서 좋은 시설에 안전한 공항이 생기면 승객들에게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지금 이 어려운 나라 사정에 7조 원을 신공항 건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의문이야.
무한공항을 건설에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지금 식물공항이 돼 있거든. 매년 100억씩 돈이 새고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 이 문제를 오랫동안 분석했을 거야. 더 이상 분석할 것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오늘 다시 50억을 들여서 다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그럼 그동안 분석한 돈은 또 어디 간 건지도 궁금해.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정치인들이 우리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